너의 거울 속의 모습 너만의 꿈을 이루려 달려가는 모습 세상 그 어떤 것도 네 앞을 막을 수는 없어 항상 그렇게 용기와 열정으로 달려갔어 You can do it, it's up to you 한 번의 시련 그건 널 강하게 만들 뿐이야 하려고 하지만 Please don't tell me 더 이상은 소용없어 자꾸 도망치려 해도 Please don't cry yeah 너에게 달렸어 무슨 너만의 꿈들을 다시 떠올려봐 그 어떤 것도 네 앞을 막을 수는 없어 항상 그렇게 용기와 열정으로 달려갔어 You can do it, it's up to you 한 번의 시련 그건 널 강하게 만들 뿐이야 하려고 하지만 더 이상은 소용없어 자꾸 도망치려 해도 Please don't cry yeah 너에게 달렸어 Feel that, this is a revolution now. Keep it down, focus down, music in my brain, yeah. Now I'm back, yes, no matter of fact, I'm a black. 말씀드린 세계 스키 발상서를 이제 입증해주는 이게 자료예요. 그래서 예, 유럽에 있는 이제 학자가 준비하다 보니까 이 유럽 스키 발상은 아시아 스키 발상은 한국이 아니냐 뭐 저런 유물도 발견이 됐고 이게 10년 함경남도에서 발견된 우리나라 함경남도에서 발견된 스키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근대 스키 역사의 종주국이 아니냐 모양 자체도 보면 4세기 때 중국이나 일본보다 좀 더 역사가 오래되지 않느냐라는 근데 이게 지금 일본 그 개인이 소장하고 있어요 이 스키를 46년에 해방 바로 되고 이제 이 대한체육회 역사거든요 저희는 이제 전 조선 스키 협회라고 창설이 여기보다 10년 가까이 앞서서 갔었으니까 여러 면에서 보면 스키 협회가 정말 역사가 정말 오래됐거든요 체육회가 지금 체육협회보다는 더 오래된 거예요. 그 광복 이전에는 거의 대부분 북한에서 탔어요. 금강산. 우리가 통일만 되면 먹지 않을까. 1년에 한 6, 7개월은 스키 탄다. 지금 이제 우리 수소에 있는 바리악산장. 바리악산장. 이것도 뭐 저도 몰랐는데 이거 하면서 보니까 이게 원래 악바리 산장이었대요. 여기 길이 하도 올라가는 게 바람도 많이 세고 뭐 뭐가 좀 있어가지고 악바리 산장이었는데 이제 발음상 안 좋아서 이걸 바리하고 바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바리하게 됐다. 지금의 스키장 달팔제. 그럼 여기가 처음이고 두 번째가 이거 1, 2, 3 슬로프인가요? 스키장이 이제 저기 그 지름해가 그다음에 저쪽 내창 스키장. 그다음에 여기 달팔제라고 여기 바로 여기 용평도로 오기 전에 그 산 있어요. 지금 덧질 골프장 맞은편이잖아요. 거기가 여기 달팔제. 근대하고 또 많이 눈만 오면 요거 발밑에다 상 묶고 다니면 눈이 안 빠지니까 이게 설피라고. 썰매라 그러죠. 스키라기보다는. 아, 썰매라고. 우리나라 용어는 썰매라고 그러죠. 이건 스키고 저건 썰매고. 지금도 아직 그 한병산 그 산양놀이 그 문화재 지정이 돼가지고 산양놀이를 해요. 아직도. 그래서 그쪽에 그 이런 역사관 같은 한병산 보존 산양놀이 보존회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참
이런 거 못 봤지 그 영 감독은. 네. 옛날에 이게 다 이 앞치기라고 이렇게 해서 탁 앞으로 딱 제끼면은 되는 거야. 요 다음 세대 게 봤죠 제가. 마커 바인딩 나오고 게제 바인딩 나오고. 이런 스키도 타보셨어요? 이런 스키는 안 타봤지. 이거는 뭐 아주 옛날 50년대 60년대 이런 스키도 정말 대원로님들이 하셨고, 이거는 그 점프 스키 김향준. 아 김영기. 아 24년이요. 뭐 이렇게 이런 거 이렇게 60년도에 처음 나갔네요. 미국. 이런 86년도요. 86년도 첫 메달. 이게 아시안테로 이게 첫 메달 따는 스키. 아 이게요. 박재혁 코리아 가지고 자이언트 슬랄롬. 이거 최초의 이제 메달 딴 거. 우리나라. 이거 크로스 컨트리. 네. 가운데 허송을 붙였었지. 맞아요. 네. 국가대표 생활은 1987년부터 지금까지 한 2006년까지 한 20여 년간 국가대표 생활을 했었고요. 그리고 뭐 올림픽이나 뭐 아시안 게임에서 각종 대회도 많이 나갔지만 뭐 제일 제가 그 기억에 남는 시합은 아시안 게임에서 그 99년도에 금메달 2관왕한 게 제일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뭐 올림픽은 뭐 항상 나가 보지만 뭐 세계 벽에 실감을 많이 하고 99년은 꼭 나도 금메달 한번 따봐야 되겠다 해서 제가 98년에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표팀에서 여름에 나가는 호주로 나가는 훈련이 있었는데 저는 안 갔어요. 저는 따로 이태리에 가서 훈련했습니다. 뭐 사람이 다 본인 실수도 있지만 운이 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연골판 다 나가고 그래서 망가지고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스키는 일단은 뭐 탈 수가 없는 상태고 바로 이제 한 달 반 있다가 수술을 했는데 제가 수술을 했을 때 병원에 있을 때가 아시안 게임 했을 때입니다. 그때 당시 저희 지금 지단의 허순욱 감독님이 이관왕을 했죠. 그래서 제가 TV를 보면서 많이 울었는데 그때 당시 제 마음으로는 스키를 다시 타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뭔가. 항상 저희 18명 중에서 잘 타면은 5등. 그다음에 우리 그 뭐 허승욱 선수나 뭐 김진영 선수나 그 당시 때 뭐 제 동기들 이상엽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해외 시합을 뛰거나 어디 대표팀들이 빠져나가면은 뭐 3위, 2위 항상 이랬었죠. 첫날 활강에서도 이제 메달을 이제 획득하길 바랬는데 그때는 너무 긴장을 많이 한 탓에 너무 큰 대회도 처음이다 보니까 많이 놓쳤는데 이제 둘째 날 슈퍼진 날 이제 메달 따고 나서는 진짜 말할 수 없이 진짜 온갖 제가 힘든 운동을 한 거 그게 다 생각이 나고요. 부모님 이렇게 여태까지 도와주신 분들까지 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카자흐스탄에서는 인터뷰를 좀 많이 하긴 했어요. 다른 TV 이렇게 외국 TV에선. 근데 이제 정작 우리나라에서는요 이제 다 1등만 중시를 하더라고요. 1등만 인터뷰하고 1등만 사진 찍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상식 끝나고 내려왔는데 이제 어떤 기자가요 저한테 한마디를 했어요. 이제 세상은 어쩔 수 없는 거라고 1등만 이렇게 살려주기 위해서 그런 기사가 많이 나간다고 어쩔 수 없는 거라고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그정말 우리나라는 1등밖에 모르는 세상이구나라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너무 속상했었어요 진짜. 99년서부터 참가하고 95년 한국 인터스키 참가. 2003년 스위스 크라모온타나. 인터스키 여기 이거 있잖아요. 이게 인터스키는 외국에서 매우 유명한 행사이면서 우리나라엔 생소한 이벤트이다. 스키 대회와 함께 동계 3대 빅 이벤트 중 하나. 예전에 제가 선수 생활할 때는
인터 스키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제가 시합도 하는 것도 있었고 그 당시엔 또 선수 출신 인터 스키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또 뭐 교류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뭐 잘 몰랐었는데 이제 뭐 최근 한 은퇴하면서 한 5, 6년 동안 이제 지켜보면서 뭐 후배들도 만나보고 이러면 이제 그 일본처럼 그 인터 스키에 많이 이제 가더라고요. 2007년 1월 28일 강원도 평창에서는 세계적인 동계 스포츠 이벤트인 인터스키 대회가 개최되었다. 인터스키 대회는 동계올림픽, 알파인 월드컵 스키 대회와 함께 세계 3대 동계 스포츠 행사로 알려져 있지만 우리에게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우리나라에서 열린 2007 평창 인터스키 대회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개막식은 국가별 입장과 개최국 책임자의 인사말로 이어진다. 모든 참가국의 깃발 세레모니 장면은 매우 역동적이다. 우리나라의 썰매 수련 퍼포먼스는 세계에도 많이 알려져 있다. 삼 년 반이라는 시간을 제가 스키를 한 번은 한 적이 없어요. 한 번 한 적 없고 스키도 신어본 적이 없어요. 그때 당시 아마 데몬 이 인터스키에 대한 게 붐이 엄청 이제 많이 올라갔을 때예요. 많이 이제 그런 붐이 이제 막 불고 막 그랬을 때예요. 그때는 제가 88kg가 나와가지고 처음에 했던 게 에어스탄에서 낮에 스키를 타고 밤에 시장 나와서 일을 하고 그런 식으로 1년을 버텼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다가 보니 너무 힘든 거예요. 양쪽이 타고 싶고 또 나도 이제 그 선배들 보니까 인터에 뭐에서 여러 가지 활약도 하고 많은 스키어나 많은 일반 상대로 여러 가지 코치도 하면서 스키의 새로운 뭐랄까 새로운 좀 혁신적인 붐을 만들 수 있겠다 생각해서 제가 다시 이제 인터로 다시 돌아가는 계획을. 인터스키 대회는 36개국 스키 지도자들로 구성된 국제스키 지도자 연맹이 새로운 스키 기술을 선보이고 차기 동계올림픽 규정 변경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다. 이 행사는 1951년부터 4년 주기로 개최되었다. 우리나라는 20년 전부터 이 행사에 참가하며 한국 스키의 위상을 높여왔다. 인터스키의 기술을 시연하고 전파하며 대회를 통해 선보이는 사람들을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데몬스트레이터라고 부른다. 이번 대회에는 전 세계 842명의 데몬스트레이터들이 참가하였다. We'll try to enforce our students to experience, feel, sensation, Starting from today, here in Pyeongchang. 인터스키 대회에 경쟁 경기는 없다. 각 국가별로 다양한 기술을 선보이고 교류하며 스키 그 자체를 즐긴다. 네, 데몬스트레이터라고 하는 거는 그 단어가 의미하는 것처럼 그 스키를
스키의 그 올바른 동작을 시범 보일 수 있을 정도의 그 훌륭한 스키어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실제로 그런 데몬스트레이터들은 일종의 국가대표 그 스키 선수이되 이 경기인은 아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이 알파인 경기 뭐 선수와는 또 다른 이제 그런 일군의 그 이 스키어들이고 그 스키어들은 실제로는 그 강사들을 대표하는 그런 스키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사로 있는 대한스키 지도자연맹에서 매년 기술선수권 대회라는 걸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줄여서 기선전이라고 하는데, 기선전은 강사 자격을 가진 그 스키어들이 출전을 해서 뭐 이게 등위를 가리는 건데, 그 중에서 그 상위 입상자들을 국가대표 데몬스트레이터로 선발을 하는 거죠. 인터스키 대회는 세계 각국의 스키 지도자들, 즉 국가를 대표하는 데몬스트레이터들이 새로운 스키 기술과 교수법을 경연하고 비교 연구하는 종합 발표를 하게 된다. 인터스키 대회는 일주일 기간으로 개최되는데 워크샵, 렉처, 쇼, 사교 모임의 4개 유형의 행사로 구성된다. 전 세계 국가대표 데몬스트레이터들의 시연과 쇼는 보는 이에게 스키의 매력을 마음껏 전달한다. 애들을 데리고 이제 스키 강습이나 그런 걸 해서라도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이 너무 층이 적기 때문에 알파인은 다른 직업을 하면서도 대면 활동을 하면서 이제 저희 선배들처럼 이제 좀 유명하게 이제 선수들을 기르는 것도. 평창 인터스키 대회는 성공적으로 잘 진행되어 갔다. 4일간의 국가별 기술 데모와 오후의 세미나는 모든 세션이 큰 관심을 끌었다. 이제 2011년 인터스키 개최지를 선정해야 한다. 후보국들은 열띤 경쟁을 벌인다. 각 나라의 준비된 프리젠테이션은 모두 설득력이 있다. 마지막까지 오스트리아와 불가리아가 경합을 벌인다. 다음 대회인 2011년 인터스키 대회는 오스트리아의 세인트 안톤으로 확정되었다. 한국 데몬 이 생기기가 지금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지금은. 근데 그 데몬이라는 사람들이 국가대표 생활을 거치고 선수 생활을 거치고 또 일반인들로 인해서 스키를 좋아해서 열심히 타서 데몬이 된 사람도 있고 하는데, 근데 그 데몬스트레이터들이 참 좀 스키인들에게 참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 좀 스키 보급도 많이 시키고. 우리나라는 평창 대회를 통해 전 세계 각국에 발전된 한국의 스키 위상을 알리게 되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세계적으로 큰 행사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미디어들은 이 대회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인터스키 대회는 메달이나 순위가 없는 스키의 기술과 인프라에 대한 행사였기 때문이다. 당시 2007년에는 오로지 동계올림픽 유치에만 전 관심이 쏠려 있었다. 하지만 스포츠의 인프라를 무시한 엘리트 스포츠 위주의 육성책만으로 대한민국의 동계올림픽 유치는 만만치 않았다.
국가대표 그 데몬스트레이터들은 뭐 우리나라에서 그저 일본의 그 스키 협회 쪽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상호 교류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일본이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보다는 스키 쪽에서는 뭐 이 훨씬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쪽에서 많은 것들을 받아들이고 또 우리나라에서 이제 독자적으로 이제는 뭐 우리의 기술 같은 것도 그 많이 이렇게 발표를 하고 그러는 시점이거든요. 지금 보면은 그 트렌드가 이 국가대표 데몬스트레이터로 뽑히는 사람 중에 상당수가 경기자 출신, 선수 출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쪽이 사실은 인터스키와 경기 스키가 둘이 분리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 일반 스키어들, 소위 그 위켄드 스키어들은 사실상은 그 인터스키에 그 가까운 사람들이고 경기 스키와는 좀 멀거든요. 근데 요즘은 순수한 아마추어 출신으로서 그런 그 위치까지 그 이르는 그런 사람들이 좀 생겨나고 있는 게 또 새로운 경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우선 뭐 여자 경우에는 뭐 이미향 데몬 같은 사람은 예 그냥 아마추어에서 시작해가지고 뭐 스키를 시작한 지 4년 만에 국가대표 데몬이 됐던 뭐 그런 뭐 엄청난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이제 그것과는 조금 다르지만 아마추어로서 하이텔의 스키 마을에 그 동호 회원으로 있다가 스키가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그쪽으로 그 인생의 진로를 바꿔서 무조건 캐나다로 건너가가지고 거기에서 나도 양성철 데몬처럼 CSI 레벨 4를 따겠다고 해서 그쪽에서 한 10여 년 고생을 해서 이번 시즌에 레벨 4를 실제로 딴 정우찬 선생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뭐 대단하죠. 그 제가 같이 스키 스쿨에 있는 그 친구도 하나가 있는데요. 그 친구도 뭐 선수 출신은 아닌데 국가대표 데몬 선발전 나가서 국가대표 데몬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선수들은 정말 뭐 운동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엄청 힘든 거거든요. 그 엘리트 스포츠를 했던 친구들하고 같이 겨뤄서 올라온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니거든요. 그만큼 노력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그랬죠. 뭐 선수 출신, 비선수 출신에 그냥 나눠가지고 뭐 그런 생각도 좀 했었는데 이제는 뭐 그만큼 노력을 했으니까 올라온 거고 그렇게 그 좋은 성적을 내는 거니까요. 뭐 400만 뭐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가 규모는 적어도요 스키 선진국에 속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뭐 지난 그 시즌에 있었던 그 인터스키 같은 데에서의 그 이 한국의 위상도 뭐 실제로 적지가 않았었고. 2011년 1월 14일 인천공항. 태극마크를 단 선수들이 출국수 속에 모두 부산하다. 영주 오늘 어디 가신 겁니까? 우리 한국 데몬들 인터스키 오스트리아. 그중 유독 땀을 흘리고 있는 한 사람. 스키 데몬스트레이터 국가대표 코치 양성철. 이들은 2011년 오스트리아 인터스키에 참가하기 위해 출국한다. 아침에 할아버지 칠 뻔했고 아니 유턴하는데요 이게 세차를 안 하니까 옆에서 안 보이잖아. 여기 안 보이잖아요. 일주일에 할아버지가 내 차 본넷돈도 자꾸만 이렇게 가지. 나왔어? 그래. 자 다시 한 번 나가면서 정확하게 인원 체크 맞아. 한 번 더 하고 가자. 담배 피러 나왔어.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쉴 틈 없이 짐을 나른다. 다들 다소 긴장한 모습이다. 아마 실록도 우리가 저쪽 안쪽에 한 번도 못 가봤으니까 오늘 일찍 나오라고 한 이유가 그 이유고요. 둘째는 스노보드 쪽에서 2명 매일 스키 쪽에서 2명을 9시에 빼야 됩니다. 그 2명이 뭐냐면 소드 한 명 시키고요. 내일 스노보드 한 명. 성철은 한 번뿐인 연습을 잘 끝내기 위해 설명을 하고 있다. 12시까지 그 1시간 내에 10개인지 모여서
오늘 저녁에 오프닝 행사, 그 다음에 K1, K2 이런 것들을 트레이닝을 해야 돼요. 내일 모레 다 연습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1시간 내에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Hey. You have to slide around. 연습은 성공적이다. 큰 문제 없이 대회를 치를 수 있을 것 같다. 데몬스트레이터들은 뭐 물론 뭐 제가 지금 같이 있는 뭐 김준영 선수나 뭐 김준호 선수나 뭐 다 뭐 성철이 형님도 마찬가지고 뿌리는 뭐 선수 생활 출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그 후배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더 체계적인 훈련을 좀 가지고 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32개국의 국가대표 데몬스트레이터들은 그동안 연습한 기술을 전 세계에 선보인다. 인터스키는 속도보다는 스키를 타는 기술 자체와 예술성을 매우 중시한다. 모든 국가의 시연은 마치 하나의 예술 작품을 보는 것 같다. 드디어 한국 대표팀에 등장. 그동안 연습할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한다. 특히나 이번 대회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자체개발한 핫한 기술을 처음으로 선보였다. 지금 인턴은 일단은 일반인들이 타고 이제 쇼턴 타고 뭐 여러 가지 타는 게 그게 뭐 여러 가지 인터스키라고 보면 되는데
인터스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스키를 타면서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 위에서 내려오는데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고 나는 위에서 좀 빨리 내려오다가 좀 긴 큰 턴을 하다가 작은 턴으로 바꾸면서 다시 큰 턴으로 해서 다시 하면서 그 거의 마지막 부분에는 짧은 턴으로 마무리를 짓겠다. 알파인 스키는 그 규제된 그 구간 안에서 빨리 내려와야 되는 거고 그 게이트를 돌면서 빨리 내려와야 똑같이 그러니까 빨리 내려와야 되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본인 스스로가 생각하고 본인 스스로가 생각한 거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표현을 하는 거죠. 예술적 감각이 있어야 되는 거죠. 1월 21일 일주일간의 행사가 모두 정리되었다. 마지막으로 참가한 모든 데몬스트레이터들이 함께 스키를 타고 내려오고 있다. 이 멋진 장면은 인터스키 대회의 오랜 전통이다. 지난 평창 대회 이후 한국의 스키 위상이 높아졌음을 느낄 수 있는 대회였다. 4년 뒤 2015년 인터스키 대회 개최지인 아르헨티나 단장에게 인터스키 대회기가 전달됩니다. And all the best for you for the next Interski Congress. We all promise we are there. Is that right, ladies and gentlemen? 캐나다에 가게 돼서 거기서부터 제2의 또 스키 인생이 또 벌어진 거죠, 저한테. 제2의 스키 인생은 거기서 이제 어떠한 사업을 하려고 형이랑 뭐 이런저런 사업거리도 보고 막 그러는데 스키를 다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했던 내가 어느 날 캐나다 위슬러 블랙홈이라는 스키장을 우연치 않게 가게 됐는데 이게 무슨 그 처음에 82년도에 스키 탔었을 때보다 더 막 그 마음이 왜 너무 좋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다시 뭔가 막 흥분하고 막 스키를 다시 해야 되겠다, 막연하게. 근데 선수 생활은 13년 동안 해서 끝냈지. 스키를 다시는 타고 싶은데 과연 뭘 해야 될까를 몰랐었어요. 주변에 있는 도서관을 밴쿠버에 있는 뭐 다운타운에 있는 큰 도서관이랑 그 주변에 있는 도서관을 가서 찾기 시작을 했어요. 1995년도에 다시 스키장을 캐나다에 있는 스키장을 다니면서 그 코치 시험과 인스트럭터 시험, 지도자 시험 두 가지를 계속 보기 시작을 했었죠. 98년도에 캐나다에서 제일 그 지도자 높은 굉장히 최고의 지도자 자격증인 레벨 4를 거기서 이제 합격을 하면서 근데 그때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제가 무릎이 깨지건 뭐 어쨌건 간에 제가 목표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거기까지 간 것 같아요. 그 전에 선수 때 무릎 다친 경우도 있고 그 캐나다에서도 다친 경우도 있고 시험을 보는 가운데 무릎 수술을 제가 재작년까지 10번을 했어요. 10번. 10번이라는 거는 전신 마취를 10번을 한 거거든요. 그 중에 이제 6번이 왼쪽 무릎, 나머지 4번이 오른쪽 무릎. 또 이 지금 십자인대 이식해놓은 부분도 있지, 연골판 또 절제가 돼가지고 연골판이 지금 남은 게 많지는 않거든. 그러니까 그게 또 손상을 받으면은 참 힘든, 운동하기가 굉장히 불편해진다고. 스키 의학을 공부하러 1999년에 이제 버먼트라는 그런 곳에 가서 이제 스키를 타면서 유학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양선수 선생한테 그 연락이 왔어요. 근데 어떤 연락이 왔냐면은 자기가 자기 스키 비디오를 촬영을 하다가 무릎 인대 부상을 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마침 제가 그때 그 미국에서 스키 비디오를 부상 비디오죠. 부상 상황을 분석해서 그 예방 방법을 이제 그 추출해내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양성철 선생이 뉴질랜드에서 자기 비디오를 찍다가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라는 이런 중부상을 당했고, 그게 이 비디오에 찍혔다는 그런 연락을 저한테 해왔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저희로서는 이제 그 중요한 자료인데, 왜냐하면 스키로 인한 부상 장면을 비디오로 모은다 그러지만 그게 흔치 않거든요. 아주 그 드물게 한나씩 이렇게, 또 화질이 안 좋은 상태에서 이렇게 모아진 비디오를 가지고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 양성철 강사의 비디오 부상 장면은 아주 그 고화질의 이 디지털 비디오였기 때문에 그 전에는 볼 수 없는 그런 장면이 아주 자세하게 찍혀 나왔습니다. 다행히도 이번에 캐나다 그렇게 한다면 지금 웨이트를 다녀도요. 웨이트를 다녀도 지금 근육이 이렇게 탁탁 이렇게 점점 생성되는 느낌이. 어쨌든 지금 양쪽 근력이 좀 차이가 나거든. 네. 사이즈가 이쪽이 훨씬 더 크고 이쪽이 좀 사이즈가 모자르더라. 네. 옛날보다 좀 위축이 된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동안에 아까 얘기한 그런 불편함이 걸려 있다가 그러던 중에 무의식적으로 이쪽을 덜 쓰게 되는 거지. 아마 그런 것들이 스킨 중에도 조금씩 차이가 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보통 뭐 이런 걸 이론적으로 다 설명하기 힘들지만은 현재 왼쪽 그 사두근이 이쪽에 비해서 현저히 좀 떨어져 있거든. 그러면은 왼쪽 턴은 조금 잘 받쳐준다는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오른쪽 턴은 이게 근육이 다 못 받쳐주니까 순간적으로 조금 좀 미스가 난다든지, 하여튼 느낌이 양쪽이 분명히 좀 다를 거라. 성철은 현재 주식회사 네모 파트너스 스포츠 컨설팅 부분에서 부사장으로도 일하고 있다. 한국 데몬스트레이터 팀의 감독이면서 한 회사의 부사장. 그래서 그의 일상은 항상 바쁘다. 양성철 감독은 뭐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사실 그 전 세계적으로 이 캐나다의 그 강사 이 협의회가 있습니다. CSI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서 그 레벨 4라고 하면은 그 가드 오브 스키라고 해가지고 뭐 엄청나게 그 추앙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 양성철 데몬, 예전 데몬이고 뭐 현재 이제 감독입니다만, 이 해외에서 배운 그런 그 많은 기술을 또 전수하기 위해서 귀국을 해서 스키계에서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죠. 선수 생활 되게 오래 했었고, 그리고 또 캐나다 가서 또 그 레벨도 땄고, 뭐 많이 스키의 열정이 대단하신 분인 건 뭐 물론 뭐 자타가 다 아는 사실이니까, 그런 여건 속에서 또 우리 또 외국에서도 또 스키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뭐 많이 저는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잘 이끌어 나가실 거라고 생각하고, 데몬스트레이터들을 정말 잘 교육을 시켜서 정말 나가서 캐나다에서 레벨 4 자격증을 딴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누구나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그런 감독으로서 하여튼 데몬스트레이터 코치들, 또 데몬스트레이터, 또 일반 강사들 총 관리해서 하여튼 뭐 정말 한국 스키가 정말 잘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사실 대한스키협회 산하단체인 대한스키 지도자연맹의 데몬스트레이터 코치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스키로서 이렇게 사실 1년 생활하기가 사실 힘들거든요. 생계 유지하기가. 물론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멋있고 또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어떠한 그런 생활 자체가 좀 힘들다 보니까 투잡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그럼요. 곧 이제 스키 시즌이 다가오는데, 이제 점점 이제 찬바람이 불어오고 그러면은 더욱 더 간절하면서 겨울 냄새가 나죠. 겨울 냄새는 10월 이후서부터 찬 공기가
시베리아에서 이렇게 부는 그 찬 공기가 있는데 그 아침에 일어날 때 그 찬 공기와 또 강원도에서 이렇게 막 그 나무 같은 거 겨울철에 이렇게 떼잖아요, 집안에서. 그 연기와 이렇게 맞닿는 그러한 미묘한 그런 향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은 그 냄새를 그냥 겨울 냄새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최고의 데몬스트레이터 김준영. 알파인 스키 국가대표를 99년 부상으로 은퇴하고 2003년에 다시 인터스키 데몬스트레이터로 스키를 시작한 지 7년. 그는 올해 은퇴를 결심하고 일본식 선술집에서 일하고 있다. 김준영 데모는 뭐 우리 데몬스트레이터를 그 뭐 대표하는 뭐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그 많은 데몬스트레이터들이 이제 새로 선발되기도 하고 그러지만 뭐 거기 맏형격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데몬스트레이터의 입장에서 지도할 수 있는 사람 정도라고 하면은 뭐 이 적확한 그런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노력하는 선수고요. 그다음에 몸 관리도 철저히 하고 그다음에 그 물론 뭐 선수 생활할 때 그 무릎 부상으로 좀 마지막에 좀 올림픽 나가기 전에 좀 무릎 부상이 있어서 은퇴를 했지만 뭐 제가 아는 데몬스트레이터들 중에는 그 자기 몸 관리나 어떤 그 본인의 그 의지나 뭐 훈련 내용이나 이런 거는 뭐 당연히 뭐 우리나라에서 탑이 될 수 있게끔 하는 선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항상 모든 데몬이고 모든 스키어들이 탔을 때 뭐 저희 같은 경우는 한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게 되면 공인이자 연예인자 뭐 때론 뭐 오바해서 얘기하면 신이라고 스키 신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슬로프에서 저희가 슬로프를 활주할 때 스키의 기술이나 스피드 같은 거 새로운 모습 보여주면은 모든 마니아 스키어들이 항상 좋아하기 때문에 그거에 매력이 폭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겨울 냄새 너무 좋죠. 10월, 11월만 되면은 가슴이 심장이 뛰어요. 뛰면서 겨울이 이제 오는구나. 그러니까 모든 비시즌에서 스트레스 받던 거를 10월, 10월, 11월 되고 12월 되면은 그 스트레스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겨울 냄새 너무 좋습니다. 준영의 은퇴 선언을 들은 성철은 준영이 일하는 곳으로 찾아간다. 은퇴할 시기가 아니라고 설득하는 성철. 하지만 준영은 은퇴에 대한 뜻을 굽히지 않는다. 생계를 걱정하는 준영.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는 성철이다. 게다가 준영은 이번 시즌을 위해 전혀 준비를 하지 않아 몸 상태도 좋지 않다. 5시면은 스키 발전이 문제가 아니에요. 야, 준영아. 캐나다에 형이 캐나다에 오랫동안 있었었잖아. 캐나다에 가자. 캐나다에 가서 조금만 우리가 능가해서 훈련을 하면은 금방 감각을 찾는데도. 응? 그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는 아마 훈련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일 거야.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가는 거니까 충분히 가능하니까 충분히 가능하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훈련에 얼마나 집중하느냐. 그 다음에 너는 충분히 감각적으로 있기 때문에 눈앞에서 훈련만 잘 하면은 한국 돌아오면 그 감각적인 걸 갖고서 이번 대회 나가면 꼭 좋은 성적이 있을 거라고. 형 말 꼭 믿어. 한 번 부탁이다 정말. 야 준영아, 고맙다. 야 인생이 뭐 있겠어? 좋은 사람들끼리 좋은 일 하고 또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게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해 나는. 그 다음에 나는 데몬들끼리 같이 일하는 게 가장 좋은 사람들끼리 일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 인생은 스키 아니냐. 근데 아까는 나는 너무 힘들었어. 네가 그런 얘기하고 그 부정적으로 자꾸 얘기하는 데에 대해서. 아무튼 잘해보자. 모든 사람이 봤을 때는 화려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지금 스키 시즌 자체가 11월 중순부터 3월 중순이나 치면요 4개월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활동하는 시즌은 실질적으로 따지면 한 2달 정도? 2개월 정도 되는 시즌인데 그 2개월 시즌을 저희가 뭐 레슨하고 여러 개 돈을 벌어서 또 봄, 여름, 가을 비시즌 때 또 그걸로 생계를 유지해야 되고 좀 더 스키에 대해 열정이 더 있고 더 내가 타고 싶은 내 스타일 좀 바꾸고 싶은 그런 게 또 간절하다면 또 여름 시즌에 나가서 또 해외에서 훈련도 해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로 빈곤하고 부족한 게 많아요. 지금 우리 스키 같은 경우는 한 계절 한 시즌이다 보니까 뭐 기업이나 또는 스키 산업 쪽에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선수들에 대한 그런 후원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비로 가게 됐습니다. 스케이트나 어떠한 그 피겨 스케이트 같은 경우는 시설 제반도 돼 있지만 어떠한 김연아 선수나 또는 빙상의 또 어떠한 그 유명한 스타들이 지금 탄생이 됐고 또는 기업 같은 경우는 그쪽 분야의 선수들한테 홍보를 해야지만 또 세계적으로 또 매스컴에 나가니까 여러 가지 좋은데 스키 쪽도 사실은 그 바로 밑에 정도에 있어요. 세계적인 수준까지 지금 와 있는 단계인데 참 안타까운 게 한국 그 뭐 어떤 뭐 매스컴 미디어 쪽에서 항상 1등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밑에 2등, 3등이 참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아요. 그게 아마 저희 스키나 그 밖에 또 다른 비인기 종목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이번에 올림픽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한 그 스케이트와 또는 스키와 어떠한 그런 평준화가 또는 그 다른 비인기 종목과의 그 평준화가 되지 않을까 또는 기업들의 활발한 그 뭐 스폰이나 이러한 활동들을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빨리 넘어와. 너 지금 뭐 캐나다 지금 2010년 11월 2일 오늘은 캐나다 전지훈련 출국일이다. 성철은 일찍부터 공항에 나와서 준영이 혹시 오지 않을까 조바심에 확인 전화를 한다. 짐은 그럼 다 붙인 거지? 네. 여기 해놓고 막상 준영을 보니 성철은 그 모습이 마냥 대견스럽기만 하다. 직접 장비를 같이 챙겨주는 모습이 마치 친형 같다. 14시간이나 되는 긴 비행시간. 그런데 한순간도 잠을 못 이루는 두 사람이 있다. 한국의 데몬스트레이터다. 이번 전지훈련은 고작 2주일. 짧은 기간 동안 어떻게 준영의 컨디션과 떨어진 스키 감각을 회복시킬지 성철은 고민이다. 준영은 캐나다로 가는 마음이 설레기도 하지만 과연 그동안의 훈련의 공백을 메꿀 수 있을지 걱정이다. 보통 11월 달에 한국에서 시즌을 맞이하는 게 또 한국 스키어들의 건데 어떻게 기회가 잘 주어져서 11년 전에 캐나다에서 전지훈련 하면서 생각 자체는 이거 아닌 죽는다는 생각으로 마음 단단히 먹고 그래서 일단 스키 외에는 아무 생각이 전혀 없어요. 새벽 6시 15분. 아직 모두 잠들어 있는 새벽이다. 준영은 성철을 깨운다. 며칠 휴식 없이 계속 훈련을 한 터라 많이 피곤하다.
적당히 써야지. 이것도 준영은 지친 체력으로 더 일어나기가 힘들다. 성철은 준영의 영양 상태도 챙긴다. 장비는 새로운 기술을 연마하기 위해 항상 2개 이상을 챙겨나간다. 안녕하세요. 아침을 먹으면서 둘은 오늘의 훈련 스케줄을 점검한다. 식사를 마치고 7시 전에는 슬로프 정상에 올라가야 한다. 오늘 벌써 4번째 활강이다. 성철은 새로운 장비와 기술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신규 장비를 조사한다. 그럼 하나 더 엑스라고 보내주실 수 있으세요? 네. 오케이. 준영의 자세를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 성철은 뒤에서 따라가는 경우가 많다. 나이로 인해 체력적인 한계가 있지만 열정으로 극복한다. 캐나다 현지는 날씨가 변덕스럽다. 갑자기 눈이 오니 시야가 좋지 않다. 그래도 훈련은 계속된다. 준영의 체력은 이미 바닥난 상태. 하지만 자신을 여기까지 데려온 성철을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탄다. 야, 이 새끼가 너 이번에 2등하고 지금 여기 와서 트레이닝하고 있는데 집중 좀 하고 타. 시간이랑 돈 투자해서 여기까지 왔잖아 지금. 열심히. 갑자기 성철이 준영을 나무란다. 결승전 끝나고 나서 그 얼마나 지친 후배가 안타깝기도 하지만 성철은 어떻게 해서든지 준영을 데몬스트레이터의 최고 수준으로 다시 끌어올리고 싶다. 많이 타신가요? 아니야. 그만 둘까 봐. 그만 둘까 봐. 왜? 나이 드시고 몸도 아프고. 그래도 좀 해도 안 되네. 올해 35살인 준영은
나이의 한계가 아닌가 생각하지만 성철은 할 수 있다고 다독인다. 안 먹고 너 노력하는 건 아는데 조금만 한 1~2%만 더 하라는 얘기야. 지금 남들도 다 훈련하고 그럴 텐데. 응? 스키는 어땠어? 이번에 가져온 거. 괜찮아. 여기 설치에 맞아? 예. 응. 좋아요. 스키가 문제니까 몸이 말하는 거지. 2번만 더 하자, 2번. 예, 알겠어. 그럼 8시부터 탔어요, 그러니까 6시 50분에 나와가지고 7시부터 스키 탔으니 뭐. 더 해야지. 자, 한 번만 더 가. 예. 고! 자, 그거 안 들린다. 들리시죠? 잘 들리고 그 티바 타면서도 아까 그 너 훈련했던 거 모션 좀 자꾸 취해봐봐. 티바 타면서. 눈이 점점 더 내린다. 하지만 이 눈도 두 사람의 열정은 막을 수 없다. 이번 활강은 연습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다. 다 준비됐어? 예. 자, 조금 전에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은 그 위에서 리듬 좀 변화해서 한번 타봐봐 이번에. 네, 알겠습니다. 그 리듬 체인지 할 때 그 뭐 순간적으로 네가 지금 훈련하고 있는 그 떨궈주는 거 잘 그 턴 호에 맞춰서 잘 한번 떨궈 보고. 예. 자, 호흡 크게 쉬고 시합이다 생각하고 알았지? 준영은 열심히 눈 속을 활주한다. 처음보다 많이 좋아졌다. 성철도 조금은 만족하는 표정이다. 그 첫 번째로 들어갈 때 눈이 지금 계속 변화가 되잖아. 눈이 좀 읽고 타야 될 거 아니야. 첫 번째 타졌잖아. 잘했어. 밑에 아까 중간에 오른발이 왼발 한번 됐는데 완성도가 많이 높아졌어. 이번 전지훈련은 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훈련도 열심히는 했지만 또 훈련 양이 그 안에서 좀 작다 보니까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은 스키는 하루에 아침서부터 오후 4시까지 스키를 탄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얼마 정도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스키를 탈 수 있다라고 하면은 타는 그 횟수와 비거리를 따지면은 하루에 한 10분도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뭐 스키장에 도착을 해서 정상까지 올라간 뒤에 다시 어떠한 그 목적 하에서 내려오는 그 비거리만 따지기 때문에 그 순수한 비거리만 따지고 그 이외에 뭐 이쪽에서 저쪽 슬로프로 이동하거나 어떠한 그런 자기가 트레이닝 하고자 하는 그 기술과 스키하는 그 모션과 맞닿는 그 비거리는 사실 따지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훈련은 열심히는 했지만 훈련 양은 사실은 작게 되는 거죠. 하루에 기껏 많이 해봤자 한 10분, 15분이죠. 일반 스키어들도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만큼 눈을 찾아가고 저희가 캐나다에서 열심히는 했지만 일단은 좋은 이 연습량을 갖고서 좋은 기량을 좀 기대해 보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준영이가 그 마음을 잡아준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기도 하네요. 매년 12월 한국 데몬스트레이터 연수회가 열린다. 은퇴를 결심했던 준영은 캐나다 전지훈련을 마치고 참석했다. 데몬스트레이터 연수회에서는 세계의 스키 기술을 분석하고
한국의 독창적인 방식으로 수용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비품이나 관련 비용들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 아마 인터스키복을 사시는 이사회나 워크샵 때 입는 옷으로 레벨 1, 2 그 시험 채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요. 그 전에 저희가 회의했던 그런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레벨 1, 2 채점에 관련된 거는 오승준 성철이 올해 대몬 선발 기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런 느낌으로 좀 해놨을 때문에 이 부분 좀 봤어야 되거든요. 몸이 안으로 기울어질 때는 안 기울어질 때 나도 몸에 체중이 들어가잖아, 포함되잖아. 그럼 이거를 두 발이라고 표현해야 되느냐? 그럼 양발을 사용을 합니다. 양발을 사용하지만은 그래도 메인이 되는 스킬을 여전히 바깥시키고 뭐 이렇게 뭐 정비를 좀 해달라는 얘기야. 이 데몬 연수에는요, 그 새로 뽑힌 데몬들을 소집을 해서 몇 가지 그 중요한 사항들을 많이 합니다. 첫 번째는 세계 그 트렌드 기술들이 있는데 그게 과연 우리나라 스키 환경에 맞는지를 일단은 확인을 하죠. 그 확인 작업에는 뭐 물리적으로나 역학적으로나 어떠한 우리나라 스키 환경 같은 경우는 좀 딱딱한 그런 설질에 놓여져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실제로 한번 행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 절차 이후에 어떠한 그 스키 기술과 트렌드를 결정을 하죠. 그 결정한 내용을 갖고서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그 스키 학교 스키 그 지도자 선생님들한테 그걸 전파하는 게 일단 주 목적이고요. 둘째는 어떠한 그 뭐 스키를 잘 타는 것도 있지만 지도자가 잘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티칭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 연구하고 서로 그 일반 스키어들이 왔었을 때 가장 안전하고 재밌게 또는 빨리 습득하기 위한 그런 그런 것들을 연수에서도 또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떠한 그 대원들이 그 부족한 점들이 있거든요. 그 부족한 점들을 좀 개개인 코치들이 개개인의 그런 이러한 그 기술들을 좀 활용을 하고 저 데모는 이러한 기술들을 활용을 해라 라고 조금 그 개개인적인 또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그 데몬스트레이터는 스키에 사실 꽂히기도 합니다. 데몬스트레이터의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강습이다. 많은 일반 스키어들이 정확하게 스키를 탈 수 있도록 하고 발전된 스키 장비에 맞추어진 기술들을 전파하기도 한다. 준영의 모습에서 은퇴를 고민했던 흔적은 더 이상 찾을 수가 없다. 그의 모습에 예전처럼 에너지가 넘친다. 여기를, 그렇죠? 요걸 지금 어느 정도 대린 짐작으로 강으로 찍으시고 그 상태 낮췄잖아요. 낮췄을 때 방향을 쫓아가면 어디로 넘어갈 것 같아요? 이리로 넘어가죠. 스키를 포기하려다가 다시 시작한 시즌이어서 왠지 제가 초등학교 때 7살 때 스키를 처음 신었던 그 느낌, 그 자세로 다시 태어났다는 느낌으로 이번 시즌에 정말로 똑같이 아주 어렸을 때 그 설레했던 마음식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느낌으로 다시 시작했습니다. 2011년에 데몬스트레이터들이 참가하는 국내 경기는 2개다. 그 중에 하나인 지상컵 기술선수권 대회. 이 대회는 2월에 스키 지도자 연맹에서 개최하는 기선전의 전초전격이다. 앞 선수들의 활주를 바라보는 준영. 긴장한 모습이지만 그의 눈빛은 예전보다 더 강렬하다. 준영은 전년도 이 대회 3위였다. 드디어 모글스키 출발. 내가 노는 순간 핀 넘버 141번 김준혁 선수가 출발했습니다. 네, 조선 첫째. 두 번째 쇼턴홀과 정말 대단합니다, 대한민국. 핀 넘버 142번 김태균 선수 출발했고요. 세 번째 롱턴 활강. A 선수입니다. 김준혁 A 선수.
네, 그리고 허승우 BHS 소속이고요. 마지막으로 알파인 스키 기록 측정. 네, 마지막 기자답게 음악도 저희가 특별히 선곡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영의 우승이 확정되는 순간이다. 1등 세레모니의 준영. 여느 때보다 준영은 더 감회가 새롭다. 36살에 거둔 1등. 젊은 후배들 사이에서 다시 도전해서 성취해냈기에 그의 승리가 더욱 빛난다. 남자부 2위 기다리고 김주성 선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시상대 쪽으로 오셔서 이제 시상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산배 오픈스키 챔피언십 대회 남자부 1위 141번 김주성 선수 트로피와 600만 원이에요. 1등해서 너무 기쁘고요. 너무 잘 타는 후배들 덕분에 더 열심히 타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 여기 오신 분들도 스키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인데 더 열심히 타가지고 새로운 모습 보여주면서 한국 스키가 조금 더 발전됐으면 인터스키도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 시즌에 제가 3위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엔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11월 달에 캐나다 전지훈련 가서 많은 도움이 되고 그걸 준비를 한 게 여기서 제 생각대로, 사람이 생각대로는 그게 안 되는 건데 내 생각대로 어느 정도 저치 포인트에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고 좀 요번 또 2주 뒤에 저기 기술선수권 대회가 하이원 기술선수권 대회가 있는데 거기서 다시 한 번 더 이 세력을 몰아서 기운을 몰아서 꼭 우승하고 싶습니다. 성철은 캐나다 전지훈련과 오스트리아 인터스키를 통해 얻은 새로운 국외 스키 기술을 국내 설질에서 테스트 중이다. 42세. 적지 않은 나이지만 그는 아직도 직접 모든 기술을 테스트하고 정리한다. 10번의 무릎 수술. 한 번 더 부상을 당하면 걸을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런 상황도 성철의 스키 사랑은 막지 못한다. 성철의 엄지발톱은 항상 양쪽 모두 죽어있다. 항상 검은색이다. 그의 스키 인생에 얼마나 많은 활주가 있었는지는 그의 엄지발톱이 말해주고 있다. 사실 30년이 올 겨울 되면 30년이 됐는데 앞으로 계획은 제가 공부한 만큼 지도자 양성에 조금 많이 귀를 기울일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체력이 닿는 한 스키 쪽에 있으면서 스키 발전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저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2011년 2월 22일 스키 지도자 연맹 기선전 결승전이 열리는 날이다. 준영은 다른 선수와 다르게 무릎을 꿇고 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를 잡아준 선배들을 위해서 반드시 우승을 하고 싶다. 어느 때보다 긴장한 표정이다. 모든 경쟁자 데몬스트레이터들도 이 대회에 컨디션이 최고조가 되도록 훈련하기 때문에 만만한 상대는 아무도 없다. 경기 도중 방정문 선수가 넘어졌다. 너무 긴장을 한 탓이다. 준영에게도 저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 계세가 384번입니다. 384번 조상. 드디어 출발 직전. 출발.
힘차게 준영은 치고 나간다. 어떤 때보다 신중하고 정확한 활주를 펼친다. 큰 실수 없이 내려왔다. 결과는 총점 285점. 경쟁자인 김정은 선수가 바로 이어서 출발한다. 20대의 강한 체력과 많은 훈련량. 그의 레이싱에 약점은 없었다. 총점 286점. 준영은 1점 차로 준우승을 한다. 자, 김준영 선수입니다. 트로피 상금 150만 원. 꽃다발. 네,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준영의 준우승은 어느 때보다 값지고 자랑스럽다. 이번 대회는 준우승이지만 그의 스키 인생은 우승이라고 말하고 싶다. 이게 스키가 그냥 뭐 시즌 운동이다 보니까 그냥 시즌에만 그냥 딱 일하고 비시즌에는 정말 이렇게 그냥 아무 일도 없이 그렇게 시합할 때 보면 거의 관중이야 몇몇 부모님들밖에 안 오거든요. 안 오시는 부모님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스키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면 스키도 많은 발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참 안타까운 건데 뭐 국가적인 지원 같은 거는 좀 상당히 적은 편이죠. 뭐 이 대한스키 협회 자체가 뭐 이렇게 재정적으로 그렇게 좀 뭐 풍부한 그 재원을 갖고 있는 뭐 그런 협회도 아니기. 이 스키라는 종목은 우리나라에서 계절 스포츠이기 때문에 뭐 다른 뭐 운동들하고 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선수들, 국가대표 선수들이 뭐 해외에 나가서 전지훈련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유럽이나 미국 가서 이제 월드컵 시리즈를 뛸 수 있고 피시 경기도 많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근데 뭐 제가 선수 생활할 때보다 훈련량이 훈련량이야 뭐 똑같겠지만 외국에 나가서 트레이닝 받고 그다음에 뭐 시합 출전하고 이러는 건 더 적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뭐 이런 뭐 영화나 다큐에서도 이렇게 많이 홍보를 해주시고 그러니까 뭐 좋은 기업에서도 국가대표를 좀 스폰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만들어져서 제일 중요한 게 뭐 풍부한 전지훈련이나 뭐 시합 출전이니까요. 좀 좋은 여건 속에서 우리 선수들이 좀 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장면을 생각을 하면은 아직까지도 이제 눈시울이 좀 뜨거운데 순간에 이 어려운 환경에서 이제 스키를 자기 자비로 수십 년 동안 해온 상태에서 스키를 그만두고 어떠한 그 하나의 연예인 아닌 스키 슬로프 상에서는 뭐 엄청난 스타거든요, 사실 데몬스트레이터가. 근데 이 친구들이 처음에 데몬이 입성이 되고 계속 데몬으로서 활동하는 그 과정들을 제가 다 지켜봤었고, 특히나 거기에 이미양 데몬, 여자 데몬이 하나 은퇴를 했는데 그 이미양 데몬 같은 경우는 그 과정을 제가 더더욱 다 현실적으로 다 봐왔기 때문에 과연 은퇴를 한 다음에 이 선수들이 과연 어떠한 길로 갈지가 탁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스키 쪽에 남아있든 아니면 또 다른 제2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좀 많이 만감이 막 교차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애를 이렇게 키워서 뭐
어디 내보내는 그런 마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좀 스키 쪽이든 스키 쪽이 아니든 간에 그 은퇴한 선수들이 나머지 그 자기의 그 인생을 좀 더 스키처럼 열심히 이렇게 살아줬으면 하는 그런. 데몬스트레이터의 은퇴. 그들은 우리나라 스키 기술을 주도하는 스포츠 영웅들이지만 그들의 은퇴식은 그들만이 서로를 위로한다. 성철의 눈물은 이런 상황을 대변하는 서러움의 눈물이 아닐까. 겨울 냄새를 맡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겨울을 그리워한다. 사계절이 뚜렷해서 겨울이 짧은 이 나라에 스키의 역사를 끌고 가는 이들이 있다. 한국의 스키 데몬스트레이터들이 바로 그들이다. 봄, 여름, 가을의 배고픔은 겨울 한 계절의 열정으로 극복할 수 있다. 그네들은 스키를 사랑하고 겨울을 사랑한다. 겨울의 꿈은 그 열정과 사랑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또 다시 넘어져